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르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면 돈을 받든지. 한 분이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냥 결혼하는 채로 나이 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혼자 사는 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70세 이상 노인 중에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혼자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가 사별입니다. 둘째가 결혼 안 하고 나이 든 분들, 생애 비혼. 세 번째가 황혼이혼인데요. 사별을 보면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중 부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45만 2천 명. 근데요, 여성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269만 8천 명. 6배예요, 남성에. 아까 말씀드렸죠?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라고. 남성분들은요, 부인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사자시아 상태인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주님께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는 단단히 할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을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긴데요. 요즘 뭐가 또 문제냐? 결혼들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비혼, 평생미혼이라고 하거든요. 이 평생미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남자가 16.8%, 여자가 7.6%로 늘었어요.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6.7%, 거의 3명 중에 하나. 여자의 17.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결국 평생 안 하겠죠.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에 되면 우리나라 일본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르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면 돈을 받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생애 미혼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요, 이혼입니다. 1970년도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거든요. 2021년에는 이게 10만 2천 건도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요,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1년에는 39%. 그러면 결혼 기간별로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에요. 우선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아시아에서 1등. 근데 일본은 아직도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은데 우리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아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혼자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노후에 파산해요. 왜냐? 노후 파산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은퇴 창업에서 실패하는 리스크, 그 다음에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 그 다음에 중대 질병 걸리는 리스크, 그 다음에 자식한테 퍼붓는 자녀 리스크, 그리고 황혼이혼 리스크. 재산을 바로 나눠야 되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일본은 혼자 사는 노인의 수가 이제 몇 년 또 지나갔기 때문에 742만 명, 전체 노인의 20%.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66만 명.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4배, 노인 비율이 일본이 우리의 거의 2배니까 숫자는 166만 명인데 퍼센트로는 19.5%. 똑같아. 다 5분 중에 1분이 일본이나 우리나라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 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회관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 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젊은 사람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합쳐서 우리나라도 33%가 1인 가구, 가구 원수로 볼 때는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스톡홀름은 60%,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예에 대해서는 책입니다. 그때만 해도 참 별로 뭐 책도 하나 있네. 이거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이 잘 팔리는가.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문책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남자분들은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같이 살다가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하게인데요.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답니다.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산다.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20대부터 20년, 30년, 40년을 가입해야 되니까 연금 가입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에 조심해야 되지만은 알 수가 없으니까 중대질병보험 하나 들어주는 거.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라고 했는데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80대 중반에 변호사인데요.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입료로 땅 받는 것도 그래고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만하님한테 준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그런 식의 배려. 그리고요. 주거 형태의 합리적인 선택.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가족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건물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그 노인이 큰 집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룹 리빙, 공유경제 이런 것도 활성화돼 가고 있어요.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이제 70대 후반쯤 돼가지고 몸이 불편하게 되면요. 간병, 돌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일본에서는 그걸 개호라고 그러죠. 지금 일본에서요. 언론에 날마다 난리나는 게 뭐냐면 개호 난민, 우리 말하면 돌봄 난민이죠. 개호 대란. 왜냐? 그 돌봐줄 그러니까 어느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이 없어요. 부족해요. 또 그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요원이 없어요.
우리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일본은 그것도 없으니까.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간판이 붙어 있어요. 70대, 80대의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노노 케어라고 그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다 이 후기 고령에 들어서 보세요. 우리나라 돌봄의 대상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근데 그때까지 그런 시설은 지어지겠는가? 그 다음에 그런 돈은 있는가? 들어갈 시설에 들어갈? 그 다음에 요원에 있는가? 그래서 그런 보험에 들고 그런 비용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돌봄 시설의 사기가 또 큰 문제예요. 책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돌봄 시설에 들어갈 때는요, 잘 골라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걸 잘 받았다가 나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돌봄 시설, 그거를 미리미리 봐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요, 지난 시간,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는 퇴직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20, 30대부터 해야 될 거가 뭔가 내 나이에 그걸 생각해보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20, 30대는 삼성연금 가입해서 최소생활비 마련하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몸값 높이는 인적 자본 투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원칙을 배워야 된다. 그냥 채택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40대가 되면요,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 리스크 관리를 부부가 같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50, 60대가 되면요,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 가계 부채를 우선 줄이는 노력, 그다음에 부동산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조를 반반 정도로 만드는 노력,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퇴직 후에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 소일거리를 갖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봄 난민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비용, 시설 조사 이런 것들을 미리 해 두셔야 된다. 2시간에 걸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